안 키고 움직이려고 하니까 자, 요걸로 해야지. 여기 보면 이게 통정이에요. 저번 주에 제가 비진이 의사표시를 정리를 했고 통정하고 사기강박까지 정리를 하면 통정어휘 표시는 당사자 사이는 언제나 동그라미 치세요. 언제나 무효가 됩니다. 언제나 무효입니다. 원래 비진이 의사표시는 원칙은 유효였죠. 원칙은 유효했는데 상할 수가 있으면 무효였지만 통정어휘 표시는 언제나 무효가 됩니다. 두 번째, 통정어휘 표시는 이게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회질서 세모인데요. 이게 103조입니다. 103조. 103조에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여기 가장 양도인의 채권자가 누구였냐면 통정허위 표시에서 채권자 A라고 하죠. A는 채권자 대위권도 동그라미 가능하고 채권자 취소권도 동그라미,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뭐를 했었냐면 요 그림을 하나 기억해라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있었고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상대방 을과 통정을 하죠. 통정을 하고 요걸 제3자 병에게 넘겼다. 그럼 둘 간의 통정허위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통정허위 표시는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아니다. 그럼 두 번째, 여기 A라는 사람이 요 갑을 대위해서 요 병이 악이라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A가 요 통정한 허위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이 모두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네 번째, 갑은 동그라미고요. 을에게 자기의 토지를 증여 동그라미 합의하였다. 그러나 세금 문제를 염려해서 갑과 을은 마치 매도 동그라미, 매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서 이전 등기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걸 옆에다가 은닉행위라고 써놓으면 돼요. 은닉행위 쓰면 되는데요. 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에게? 아들에게 원래 뭐 하고 싶었냐면 자기 집이 있는데 증여를 하려고 했어요. 증여. 근데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끼리 짜고 매매를 한 거예요. 매매를. 그러면 짜고 한 매매 계약은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증여는 유효 요건을 갖춘다면 얘는 유효가 된다라고 해서 요 매매가 요 증여를 은닉한 거야. 숨겨놓은 거죠. 숨겨놓은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증여계약은 동그라미 뭐예요? 유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매매계약은 통정이라 그래요. 매매는 통정이 돼서 무효라고 하는데요. 요것은 은닉행위라고 해서 28회 때 29회 때 배정이 됐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자, 그 다음에 5번에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선이 동그라미,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했거든요. 선이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선이면 족하고 무과실 세모, 무과실까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통착사강은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선이면 족하고 무과실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7번 빨간색 별 표시, 제3자는 선의로 추정을 받습니다. 선의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제3자가 악이라는 사실의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무효를 주장한 사람 밑에다가 표의자로 쓰세요. 표의자, 무효를 주장한 사람이 입증해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갑이라고 해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갑, 무효를 주장한 사람, 표의자, 갑이라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8번째, 요거 5번, 6번, 7번을 문구세요. 5번, 6번, 7번은 통정허위 표시 2번 32회 때 시험이 답이 될 확률이 아주 높은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8번에 선의 3자 동그라미, 선의 3자는 소유권 취득했나요? 취득하지 못했나요? 취득했죠. 그러면 그 선의 3자로부터 권리를 전득한 자 동그라미, 전득자가
악이이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옆에다가 엄폐물 법칙이라고 쓰세요. 엄폐물 법칙. 선의 3자가 권리를 취득하면 뒤에 있는 사람이 악의자이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엄폐물 법칙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나중에 9번은 우리 시험에 배정이 됐어요. 31회 때 배정이 돼서 일단 형식상 넣어놨는데요. 제3자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상속인은 3자에 해당되지 않아요. 상속인 동그라미, 수익자 동그라미, 채무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후순위, 저당권자 후자 동그라미 쳐놔요. 그 다음에 일반 동그라미, 추심 동그라미는 3자가 아니다 그러는데 나중에 가면 요걸 후추상의 일손무익이라 그래요. 후추상의 일손무익인데 이걸 자, 후, 그 다음에 추, 그 다음에 상, 해, 그 다음에 일, 손, 무, 익은 아예 보호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요 후자가 뭐냐 그러면 후순위, 후순위 제한물권자, 요건 추심, 요건 상속인, 그 다음에 요건 해사, 그 다음에 요건 일반 채권자, 그 다음에 요건 손해배상, 그 다음에 얘는 채무자라 그래요. 얘는 수익자라고 합니다. 수익자. 그럼 이 사람들은 아예 보호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울 때는 후추, 그 추어탕에 넣어먹는 거, 후추, 상해, 상점, 일손이 무익하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데 애우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진 않아요. 왜? 31회 때 이게 정답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 여기 보면 10번에 가장 매매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상속인에게 그 허위 표시에 대해서 선이라 하더라도 선이 동그라미 누가요? 상속인이 선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상속인은 보호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무효로 대항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착오로 한번 와볼게요. 착오. 자, 착오는 어떤 거냐 그랬더니 일단 법률행위 내용에 뭐가 있어야 돼요? 중요 부분 동그라미,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돼요. 중요 부분의 착오다 그랬는데 이 중요 부분 밑에다가 쓰실래요? 주관적, 밑에다 주관적 플러스 객관적 플러스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의 착오로 다룰 수 있습니다. 중요 부분의 착오는 주관적, 객관적,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2번과 문구세요. 1번, 2번을. 2번은 빨간색 별표시 기똥차게 나옵니다. 2번, 중요분의 착오는 누가 입증을 해야 됩니까? 표의자 동그라미, 표의자. 효력을 부인하는 사람 동그라미, 효력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쓴 김에 아예 쓸 수 있는데 요 2번하고 쭉 내려와서 4번하고 묶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4번을 바로 읽습니다. 자, 중요분의 착오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야 되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는데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동그라미, 중대한 과실로 인할 때는 지수하지 못합니다. 그러죠? 근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상대방 동그라미,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중요 부분의 착오는 표의자, 중과실 여부는 상대방이 입증한다. 요 2번과 4번을 비교하면 돼요. 2번과 4번을. 자, 세 번째,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는 게 아니라면 이건 중요분의 착오가 될 수 없어요. 중요분의 착오가 되려면 주관적, 객관적, 경제적 불이익까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중요분의 착오, 객관적, 경제적 불이익을 없었다면 착오로 다룰 수가 없다는 거죠. 자, 5번 시가 동그라미요. 시가, 지분, 공유지분입니다. 공유지분, 그 다음에 수량 동그라미. 매도인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분의 착오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시가, 지분, 수량은 알 수 있는데요. 매도인의 동일성이 뭐냐? 요 매도인의 동일성.
뭐냐면 여러분들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구매할 때에,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에 이 사람이 알바생인지 이 사람이 사장님인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냥 나는 돈을 지불하고 물건만 가져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매도자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도자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는다. 이건 중요분의 착오로 다룰 수가 없어요.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가, 지분 수량, 요거 매도인의 동일성은 중요분의 착오가 될 수 없다는 거. 자, 6번에 현황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현황 위에다가 농지나 하천을 써놔야 돼요. 농지, 하천, 현황 동그라미, 농지, 하천, 하천. 그 다음에 경계 동그라미. 관한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가 될 수 있죠. 자, 다시 농지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하천 동그라미는 중요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요분의 착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7번. 자, 물상보증인의 채무자 동일성 동그라미. 채무자 동일성은 중요분의 착오가 될 수 있는데요. 채무자의 동일성을 이해 못하겠다 그러면 돈 많은 갑인 줄 알았는데 돈 없는 을이더라. 채무자의 동일성이 바뀐 거야. 그래서 채무자가 갑인 줄 알았는데 채무자가 을이더라 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건 중요분의 착오가 될 수 있고요. 8번의 법률에 관한 착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동그라미. 법률에 관한 착오나 양도소득세가 나오면 무조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분의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 9번 동기의 착오 빨간색 동그라미. 동기의 착오는 지하철 써놓으세요. 지하철. 동기의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지하철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땅을 매입했는데 지하철이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동기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동기의 착오는 원칙 동그라미 취소할 수 없다. 끊고요. 끊고. 다만 동기가 표시되거나 표시 동그라미, 그 다음에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뭐 유발 동그라미, 유발되었다면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칙이 중요합니다.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원칙이 중요합니다. 다 옆에다가 표시되거나 유발되면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끝털에다 하나 써야 되는데 뭐라고 쓰냐면 합의 X. 합의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합의 X. 자, 그래서 10번에 있네요. 동기의 착오는 보이죠? 취소하기 위해서는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라는 합의 세모요. 합의까지는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합의 세모. 자, 11번에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중개사를 통해서 구매를 할 때에 잘못 소개를 시켜줬다라고 돼 있죠? 그럼 중개업자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한 거죠. 그럼 이것은 판례가 경과실로 봤어요. 경과실로 봐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옆에다가 가로 열고 뭐라고 쓰냐면 경과실로 취소 동그라미. 경과실로 취소 동그라미. 경과실로 취소. 12번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동그라미요.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물건을 매입할 때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을 다 확인해야 되죠. 근데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걸로 판례가 인정을 했어요.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끝털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러면 11번에 중개사를 통해서 그럼 취소할 수 있고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그러면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죠. 13번에 공장 동그라미. 무조건 공장이 나오면 중대한 과실입니다. 중대한 과실이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중대한 과실을 인정해서 취소할 수 없어요. 공장 동그라미, 중대한 과실 동그라미, 끝털이 취소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14번 빨간색 별 표시 하나. 자, 뭐냐면, 자, 이야기해 볼게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중대한 과실은 취소가 안 되는데 상대방이 더 나빠. 상대방은 얘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걸 알면서 이용을 한 거야.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람보다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알면서 이용한 상대방이 더 나쁘다는 거지. 그래서 끝을에다가 취소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다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끊고요, 상대방이 동그라미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 동그라미 이용을 했다. 나쁜 놈이죠. 그렇죠? 이용을 했다면 끝털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4번 판례 아주 중요합니다. 15번 자, 사기 강박갑니다. 사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기망, 착오네. 아직도 사기 나왔죠. 사기 동그라미, 사기로 인하여 중요 부분에 착오 동그라미. 그러면 사기를 쳤는데 착오에 빠진 거야. 그러면 사기는 110조, 착오는 109조, 두 개가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착오로도 취소할 수 있고 사기로도 취소할 수 있는 선택적 경합이 됩니다. 선택적 동그라미, 선택적. 그래서 우리가 사기를 쳐가지고 착오에 빠뜨려 놓고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다면 사기도 걸릴 수도 있고 착오도 걸릴 수가 있는 거죠. 16번 빨간색 별 표시. 이게 작년에 나온 시험인데 매매계약 당사자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하자 동그라미 있는 것을 모르고 차고 동그라미, 모르고 차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요 목적물의 하자는 담보책임이라 그래요. 담보책임 동그라미 또는 차고 동그라미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선택적 경합이라고 쓰세요. 이것도 선택적 경합이에요. 그래서 착오로 취소할 수도 있고 또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선택적 경합입니다. 착오만 행사할 수 있다. 담보 책임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럼 틀리단 말이에요. 자, 17번 빨간색 별 표시. 자,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어요. 해지 후 해제 동그라미 쳐요. 그럼 물어봅시다.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옵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요. 근데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매수자가 이거 착오야, 이거 착오라, 나 이거 취소할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매도자가 계약을 해지했죠. 그 매도자가 계약을 해지하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겠지. 그때 매수자는 이미 매도자가 해지한 계약을 매수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왜? 해제는 손해배상을 물어주고 착오는 손해배상을 안 물어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판례가 인정을 해요. 매도자가 계약을 해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매수자는 거꾸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함으로써 매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제 후 동그라미, 착오 동그라미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나중에 가면 해제 후 착오 취소가 됩니까? 그러면 된다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해제 후 착오 취소가 가능해져요. 자, 그래서 요 17번은 요 근래 문제가 좀 많이 나왔던 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 자, 18번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끊어요.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끊어요. 자, 착오는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착오는 위법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사기나 강박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지만 착오는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요. 자, 19번 당사자 합의 동그라미 합의로 자 착오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라고 했죠. 밑에다가 착오 규정은 밑에다가 의무 규정이라고 쓰세요. 의무 규정. 그래서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취소하지 맙시다라고 약속을 해둘 수가 있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자, 사기 강박.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의 동그라미, 고의가 있어야 되고 과실은 세모입니다. 과실은 세모, 과실은 필요 없다. 2번, 기망행위는 자기 동그라미, 부자기 동그라미인데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아파트 분양권 보인가요? 아파트 분양권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 동그라미, 공동묘지 조성이 된다는 사실을 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작위라 그래요. 부작위. 부작위가 있다, 기망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기망행위가 돼요. 그럼 당연히 계약은 취소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파트 단지에 주변에 공동묘지가 들어선다는 걸 분양업자가 고지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사기로 고소를 하겠죠. 자, 3번에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으로 시가 동그라미요. 시가가 나오면 무조건 위에다가 시가 그러면 차고 X, 사기 X. 차고로도 취소 못하고 당연히 사기도 될 수 없습니다. 시가는 무조건 차고 사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자, 4번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분의 착오에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계약을 사기로 동그라미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뭐 기망행위가 들어가면 사기가 들어온다는 거. 자, 5번 법률행위 강박 동그라미 쳐요. 강박인데요. 강박이란 글자가 나오면 강박 그러면 반사의 질서 행위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강박 동그라미하고 반사의 질서 세모로 치고요. 바로 밑에다가 비진이 표시도 아니에요. 비진이도 아니다. 그래서 강박은 103조도 아니고 비진이도 아니에요. 단지 강박은 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는 있어도 사기 강박으로 할 수 있어도 반사의 질서나 비진이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참 잘 나오고 6번 강박 동그라미 끝에 나왔죠? 비진이 표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5번하고 6번을 묶어 놓으세요. 5번, 6번 묶어서 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7번 원래 강박은 위에 동그라미 치고요. 강박 동그라미 위에다가 원래 취소라고 해야 되죠. 강박은 취소인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 동그라미, 완전히 박탈된 상태였다면 굳이 취소하지 않더라도 뭘로 다룬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박탈이 포인트입니다. 완전히 박탈. 자, 8번 고소고발 동그라미요. 원래 고소고발은 형사사건 일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박이 될 수는 없지만 어디를 찾아야 되냐 그러면 부정한 이익 동그라미요. 부정한 이익. 부정한 이익. 고소고발 부정한 이익이 나오면 강박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강박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9번 보이죠? 9번, 10번, 11번, 12번을 묶으세요. 한꺼번에 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별 5개. 다 이 세트로 해가지고 별 5개. 자, 3자 사기 강박입니다. 3자 사기 강박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뭐가 있어야 되죠? 상할 수. 그래서 상대방의 상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강박 사실 알았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줄 바꿔서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3자 사기는 상할 수가 있어야 취소가 가능하고 10번 제3자 사기 강박에서 상대방이 동그라미 선의무과실입니다. 선의무과실이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그 옆에다 화살표 해가지고 뭐라고 쓰냐면 단 손해배상은 사기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매매계약이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어서 계약 자체가 취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11번 대리인 동그라미. 대리인이 나오면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조건 취소합니다. 선악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12번 피용자 동그라미요. 피용자는 3자 사기입니다. 피용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상할수. 밑에 상 동그라미, 알 동그라미, 수 동그라미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요걸 3자 사기라 그래요. 그래서 대리인은 언제나 취소하고 그다음 피용자는 상할수가 있어야 취소가 됩니다. 자, 13번 제3자 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3자 사기 동그라미, 3자 사기. 그 다음에 피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동그라미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분양계약을 취소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계약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사기강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14번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이게 뭐냐면 위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이나 공동묘지를 써주면 혼자 보실 때 이해가 될 거예요. 공동묘지. 분양계약자는 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기니까요. 그 다음에 15번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했답니다. 그럼 매수인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역시 담보 책임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이 선택만 동그라미요. 자, 16번 소송행위 동그라미 공법행위죠. 비통착사강은 비통착사강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있다, 사기를 당했다, 강박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공법행위는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자, 지금 내가 의사표시 효력을 하나, 두 개, 좀 몇 개 정리해놨죠. 자, 거기 보면 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는 도달 동그라미,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에다가 도달주의라고 쓰실래요? 청약은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죠? 승낙도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이란 우체국 우편함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회통념상 요지란 말 보이죠? 세모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달할 때를 말한다. 요지한 때 그 맥스예요. 요지할 수 있는 상태. 가정부가 받았다, 가족이 받았다, 우편함에 들어갔다. 자, 2번 발신한 후라도 도달 전 동그라미 청약을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러나 도달 후 동그라미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이 됐습니다. 그럼 뭐예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도달 전이면 철회할 수 있고 의사가 도달이 돼버리면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어요. 3번 도달주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표시 연착, 늦게 도착한 거, 불착, 도착이 안 된 거, 연착과 불착은 표의자 동그라미인데요. 밑에다가 상대방의 불이익으로 한다. 상대방 X. 반드시 표의자의 불이익으로 한다 그래야 돼. 표의자, 말한 사람의 불이익이에요. 도착하지 않았다, 늦게 도착했다, 그럼 전부 다 누가? 표의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상대방이 책임을 지는 건 아닙니다. 4번에 의사표시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도달을 입증한다. 누가요? 도달을 주장하는 건 표의자가 입증을 합니다. 표의자가 입증을 합니다. 자, 5번에 빨간색 별표시, 6번에 빨간색 두 개 묶으세요. 5번, 6번. 5번에는 보통 우편물, 세모. 보통 우편물은 그냥 우편함에다가 던져놓고 가니까 이걸 도달로 추정하지 않아요. 반송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나 내용증명 동그라미, 등기 우편 동그라미는 반드시 그 사람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송이 되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무렵에 그 사람이 수령을 했겠구나라고 추정할 수가 있다. 근데 보통 우편물은 추정을 안 줍니다. 근데 내용증명이나 등기 우편은 추정할 수 있다는 거고. 7번 표의자가 청약을 했는데요,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동그라미 행위 능력 동그라미 끝털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옆에다 가로 열고 유효 그러면 돼요. 유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에 매매계약의 청약 동그라미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 동그라미 행위 능력 상실한 경우에도 끊어요. 청약은 상대방에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죠? 그럼 누가 하냐? 상속인이 이 행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9번 표의자의 과실 없이 빨간색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 동그라미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다가 스탬플로 박아 놓는 거예요. 요게 김아무개가 당신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알리는 게 공시송달인데 공시송달은 관할관청에 가면 그 앞에 알루미늄 샷쇼 돼가지고 스탬플로 박아져 있다고 그런 걸 공시송달이라 그래요.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 과실이 없어야 돼 표의자에게. 그래야 공시송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예외로 발신주의를 따라가는 게 있어요. 발신주의가 우리 계약법에 가면 배울 건데요. 격자 동그라미 격지자 간의 격자 승낙 동그라미 발신주의 동그라미 격승발을 꼭 하나 체크하고 계시고요. 여기다가 혹시 그 다음에 도 이렇게 격승발하고 격청도를 같이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격지자 간의 요 청자가 청약이에요. 청약은 도달주의,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신주의입니다. 격승발, 격청도 이렇게 체크를 일단 해주시라고. 계약에 가면 다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 동그라미는 의사표시를 수령할 때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요거 미성년자 밑에다가 미성년자는 의사표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의사표시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미성년자 네가 받았잖아 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미성년자는 그 내용을 알기가 어려우니까 판단 능력이. 제한 능력자가 수령 받았을 때는 도달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누가 알면 제한 능력자라도 법정대리인 동그라미 친권자가 그 의사를 알았다면 도달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다시 미성년자가 수령했다면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법정대리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상대방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표시 효력은 한 12개를 갖다 놨는데 이게 다예요 지금. 근데 이것은 나중에 계약법에 가서 청약과 승낙을 알면 많이 공제가 돼버립니다. 이것들은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